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첫 번째가 발생주의가 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은 두 가지가 있죠.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은 현금이 들어왔을 때 또 현금이 지급되었을 때 기록하는 게 아니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발생주의였죠. 발생주의 중 수익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바로 실현주의가 됩니다. 실현주의는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는 건데 이 실현된다는 건 뭐냐면 돈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내 할 일 다 했을 때 그때 인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사례 다시 보시면 X1년 12월 31일 상품을 외상 판매했습니다. 외상 판매, 이때가 인도 시점이에요. 그리고 X2년 1월 1일 현금을 받습니다. 현금 수취, 현금 수령. 그러면 X1년 기말에 수익을 기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X2년 기초 1월 1일 날 수익을 기록하는 게 맞을까? 실현주의에 따르면 언제 수익을 기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번 X1년 기말, 2번 X2년 기초. 언제? 그렇죠. 현금 받았을 때 수익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외상 판매했을 때, 인도했을 때 수익을 기록하는 겁니다. 현금주의에 따라서 현금 들어올 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왜 들어와? 그렇죠. 판매자가 인도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했고 외상 판매했으니까 받을 돈, 그 금액이 확정되었죠. 인도했을 때 수익을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은 쓴 돈, 왜 쓸까? 벌기 위해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즉 벌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버는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비용은 관련 수익에 대응하는 기간에 인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총액 표시에 수익과 비용은 일부를 상기하여 제외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된 사례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A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수익이 100원 있습니다. 동일한 A 거래처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하는 게 50원 있어요. 이자 비용이 50원이 있다 라고 해볼게요. 동일한 거래처고 유사한 거래니까는 일부 없애고 일부만 표시하는 거, 이게 뭐다? 그렇죠. 이게 순액 표시예요. 순액 표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때 순액 표시 된다 안 된다? 안 돼. 마찬가지.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도 순액 표시 안 돼요. 번 돈 총액으로 기재하고 쓴 돈도 총액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계산의 원칙.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비용은 매출원가, 환관비, 또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구분했고 더하거나 뺐죠. 계산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손익은 매출 총 손익, 영업 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 손익, 단기 순 손익으로 구분 표시가 가능한 거죠. 그 밑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계산 산식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에 따르면 자산은 뭐다? 그렇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되겠죠. 따라서 기초자산은, 기초 시점의 자산은 기초부채 더하기 기초자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등식에 따라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뭐다? 이게 단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자본에다가 단기순이익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기말 자본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간단한 사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과일 장사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과일 장사해본다 라고 하겠습니다. X1년 1월 1일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무상태표 보시면 그동안 모아둔 장사 미천이 얼마냐면 3천만 원 이랄게요. 3천만 원. 그리고
차입한 돈, 장기 차입금, 은행에 차입한 돈, 장기 차입금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내 돈 가지고 장사하기엔 돈이 부족하니까 금융기관에 돈을 차입해 오는 거죠. 이렇게 자금을 조달했어요. 조달된 금액이 얼마냐면 합계가 5천만 원이 됩니다. 다 현금으로 보유 중이죠. 자변에 현금 5천만 원. 차변,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1번 확인했고,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할게요. 과일을 1,000만 원에 사와서 2천만 원에 팔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식에 따르면 상품 팔아서 번 돈, 우리 회사는 상품을 사와서 파는 과일 소매업자예요. 대변에 상품을 팔아서 번 돈, 상품 매출이 되어지는 거죠. 상품 매출 여기가 2천만 원이 되어지는 거고, 1,000만 원 상품 사온 거 다 팔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되는 거죠. 상품 매출 원가, 이 금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손익계산서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고 비용은 차변에 기록한다 라고 다 학습을 했어요. 또 영업활동하면서 뭐가 필요할까? 우리 인건비 필요하겠죠. 급여 지급하는 게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또 임차료 지급해야 돼. 가게에 임차료 지급한 게 1년간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광고한 거, 광고 선전비, 뭐 전단지 등 뿌린 거, 광고 선전비가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다 비용이 되는 거지. 1년 동안 번 돈이 2천만 원이고 1년 동안 쓴 돈이 1,300이라 할게요. 그러면 남긴 돈 얼마? 남긴 돈, 그렇죠, 700만 원이 돼요. 700만 원은 왼쪽에 단기 순이익 또는 순이익 또는 이익 이렇게 메꾸시면 돼. 그러면 총 수익 2,000 빼기 총 비용 1,300 하니까 2번 단기 순이익 얼마 나와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 700만 원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말 시점에 다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1년 12월 31일자, 이때 보니까 다 현금 거래라고 할게요. 현금이 들어온 게 2천만 원, 그리고 현금이 나간 게 1,300이에요. 다시 현금이 들어온 게 여기가 2천만 원이 되어지는 거고, 현금이 지급된 게 1,3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말 시점에 현금은 얼마 된다? 그렇죠, 5,700이 되는 거죠. 다시 여기에서 차변의 현금, 이 금액이 5,700만 원이 되어집니다. 장기 차입금 부채 갚은 거 없다 하고요. 추가적으로 뭐 부채 차입한 것도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장기 차입금 변동 없죠? 2천만 원. 기초 시점에 장사 미천, 내 돈은 얼마였다? 그렇죠, 3천만 원이었어요.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700은 사업자, 사장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증가해? 그렇죠, 자본은 700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활동 열심히 해서 남긴 돈이 있으면 사장님, 자본이 증가하겠지. 따라서 여기 자본은 얼마다? 자본은 3,700이 되는 겁니다. 이 자본 다시 둘로 나누어서 볼게요. 둘로 나누어서 자본금이 있고요. 이익, 잉여금이 있어요. 이렇게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 잉여금으로 구성됐는데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겠습니다. 그냥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 잉여금. 자본금은 장사하면서 처음 출자한 장사 미천이에요. 장사하기 위한 씨앗이죠. 씨앗이 자본금이 되는 거지. 3천만 원.
이 잉여금, 이게 뭐냐면 이 잉여금,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의 합계예요. 이익의 합. 여기가 70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3,700 기말 자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사 미천과 이 잉여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명절 때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게임 있죠. 좋아하는 게임 고스톱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고스톱 칠 때 보니까 그 게임하기 위해서 담요가 있어. 담요를 기준으로 저희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은 담요를 기준으로 담요 위에 있는 돈이 있고요. 담요 밑에 깔아두는 돈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죠. 어머니 왜 담요 위 아래로 이렇게 돈을 나누어서 구분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이 담요 밑에 있는 돈은 게임하기 앞서서 내 돈인 거고, 그리고 담요 위에 있는 거는 게임하면서 내가 딴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딱 들었을 때 기업도 당연히 장사 미천과 남긴 돈을 구분하겠죠. 그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기말 자본은 얼마예요? 기말 자본은 3,700이고 기말 자본 3,700만 원은 기초 자본 얼마죠? 3,000. 기초 자본 3,000에다가 당기순이익 700 더한 게 기말 자본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가 되는 거지. 그쵸? 이는 재무 상태표 등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산식 알아야 관련된 기출문제, 객관식, 계산 문제 푸는 게 가능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1번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이 되는 거고, 2번 총 수익에서 총 비용 빼면 뭐다? 그렇죠? 당기순이익. 3번 기초 자본 더하기 당기순이익 뭐다? 기말 자본이 되는 거예요. 또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제3절 회계 순환 과정, 먼저 회계상의 거래와 분계가 있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이란 재무제표 만들어 공시하는 절차가 되는 거죠. 회계가 뭐였죠? 회계는 장부 기록하여 얻어진 정보를 정보 이용자한테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이 수단이 뭐였죠? 그렇죠. 재무제표였어요. 이 재무제표는 회계 기간마다 만들어지는 거야. 계속 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한번 교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순환의 과정이란 기업의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행한 경제 활동에서 회계 정보를 식별해내고 이를 분류, 정리, 요약하여 재무제표 만드는 절차. 이게 회계 순환 과정이 되어집니다. 교재 그림을 보시면 이 회계 순환 과정을 보면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분계해요. 분계. 그리고 총 계정 원장에 옮길 전자, 기록할 기자, 전기하는 거지. 전기하고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마지막에 결산 보고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거래 발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록할까? 기록의 대상이 바로 회계상의 거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죠. 자산 증가, 감소가 있을 거고, 부채도 증가, 감소가 있을 거고, 자본도 증가와 이렇게 감소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수익과 비용이 있었죠. 수익은 증가, 감소라는 표현 대신에 발생 및 소멸 이렇게 불러요. 비용도 이렇게 발생 및 소멸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영향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그 거래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는 겁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영향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재 그림을 보시면 회계상의 거래가 있고 일반적인 거래, 사회 통념상 거래가 있습니다. 먼저 회계상의 거래는 일단 회계상의 거래이면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겠어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화재, 도난, 분실, 대손, 감가 등의 자산 감소인데 보면 화재, 불타는 거, 도난, 분실, 또 대손, 대손은 받을 돈 떼이는 거, 그리고 감가는 유형자산, 비품, 차량 운반구 등 사용하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게 바로 감가예요. 화재, 분실, 도난 등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거래가 아니죠. 창고가 불타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거래가 발생했어요 라고 하나요? 안 하잖아. 그쵸? 사회 통념상 거래가 아니지만 여기는 회계상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야. 기록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회계상의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는 거의 80%, 90% 일치합니다. 뭐가 있을까?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는 거고 상품 등 매매, 채권, 받을 돈, 채무, 줄 돈, 채권과 채무의 증가, 감소, 비용의 지급, 또 수익의 수입 등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일반적인 거래예요. 우리 일상생활, 사회 통념상 거래이지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기록하는 게 아니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재고자산을 주문했다. 원자재 상품을 매입하기로 주문했다.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뭔가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지만 어떤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의 증감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 영향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따라서 다시 여기는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하는 게 아니고 무엇만? 그렇죠. 여기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볼게요. 회계상의 거래는 어떤 자산, 부채 등의 증감 변화, 그러니까 재산, 상태 등의 증감 변화가 발생된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는 무언가 약속한 거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녀 사이에 사귀는 게 회계상의 거래일까? 아니면 일반적인 거래일까? 뭘까요? 만약 남자분이 여성분한테 이렇게 프로포즈 하면서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라고 하면서 반지를 줬다. 그러면 남자분 입장에서 반지 어떤 자산이 오가는 거니까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사귀자라고 했을 때 콜 하면 어떤 자산 증감 변화가 없으면서도 사귀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귀는 건 회계상의 거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남녀 사이에 헤어졌다. 헤어진 건 회계상의 거래일까? 아닐까? 쿨하게 헤어져 라고 한다면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헤어지자 라고 했더니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그동안 주고받은 거 이거 채권 채무는 정리하고 헤어지자 라고 한다면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거래 8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하는 게 뭐가 있을까? 기록하는 건 자산의 증가가 있고요. 그리고 자산의 감소가 있죠. 또 부채의 증가가 있고 부채의 감소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구성요소 보고 있는 겁니다. 자산, 부채, 그 다음 자본, 자본의 증가도 있고요. 또 뭐가 있다? 그렇죠. 자본의 감소가 있는 거죠. 자본의 감소, 수익의 발생, 수익의 소멸, 수익이 소멸되어지는 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적지 않을게요. 비용의 발생이 있습니다.
비용의 발생. 또 뭐가 있냐면 비용이 소멸되는 것도 있지만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없는 거로 할게요. 그러면 기록하는 게 몇 개예요? 기록하는 게 8개. 이게 거래 판료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래의 판료소. 또 기록할 때 기록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회계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원인 결과 나누어 2번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는 게 2개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장소가 몇 군데, 그렇죠? 2군데가 필요한 겁니다. 왼쪽을 차변이라 했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어요. 왼쪽에 적는 게 4가지가 있고 여기가 차변이 됩니다. 또 오른쪽에 적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이를 대변이라고 하는 거죠. 차변에 적는 거 4가지, 대변에 적는 거 4가지. 이렇게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암기할까요? 보니까 흰색을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으면 이런 모양이죠. 이 모양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차변에 있었잖아. 부채와 자본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있었죠? 그렇죠. 대변에 있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구성요소 수익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대변에 있었고 비용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있었다? 그렇죠. 차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증가하는 거야. 밥 잘 먹고 잘 자면 살찌고 증가하잖아. 그렇죠? 근데 집 나갔어. 집 나가면 가출이에요? 가출하면 고생합니다. 고생하면 뭐 살도 빠지고 감소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 쪽에서 자기 위치에서 증가하고 집 나가면 왼쪽에서 나가면 오른쪽 분이 없으니까 집 나가면 감소해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는 거고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부채 자본 자기 집이 대변이었죠. 대변 증가는 어디? 대변에서 기록하시면 돼. 그러면 감소하는 건 어디? 그렇죠. 감소하는 건 차변에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익 대변에 발생을 기록하시고 비용 차변에 발생을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이 어떤 모양 같아요? 목 베개 같기도 하고 또는 말 발굽 같기도 하고 또는 뭐 화장실의 변기 모양 같기도 하고 하여튼 사진을 딱 찍어서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 정말 중요하죠. 이 거래 판료소가 서로 원인과 결과로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 기록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분계라고 해요. 분계. 일단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요소가 판료소 중에 2개 이상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서 결합되는데 이를 뭐라 한다? 이를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라고 해요. 결합 관계. 이 결합 관계에 따라서 기록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뭐 조합이 있는데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또 이 판료소의 결합 관계를 앞으로 계속 배워 나갈 겁니다. 합격 팁 계정과 계정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이란 어떤 항목의 증가와 감소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회계는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졌어요. 다시 여기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하는 게 2개야. 원인 결과. 그러면 이렇게 칠판을 반으로 나눠. 근데 이렇게만 나누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채워 위에 이렇게 기록하는 장소가 계정이에요. T 모양이니까 T 계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T 계정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운 구체적인 명칭 뭐 현금 이렇게 적으면 이 장소에 적힌 이름 있죠. 이름 뭐라 한다. 이를 계정 과목이라 하는 거죠. 다시 계정이란 어떤 항목의 증가와 감소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장소고 그리고 이 계정에 표시하는 구체적인 명칭이 뭐다? 그렇죠. 계정 과목이 되어지는 거죠. 현금은 자산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서 증가할까? 그렇죠. 차변에서 증가를 기록하고요.
대변의 감소를 기록하시면 돼요. 이만큼이 증가하고 이만큼이 감소다. 그러면 이만큼은 잔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잔액. 이번에는 부채 계정 해볼게요. 부채 계정 뭐가 있을까? 외상매입금, 부채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서 증가를 기록할까? 그렇죠. 대변에서 증가를 기록해요. 감소는 차변에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만큼 증가하고 또 이만큼 감소해. 그러면 외상매입금 잔액은 왼쪽에 남아 있겠네요. 여기가 잔액이 되어집니다. 잔액, 그러니까 이만큼이 잔액이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자기 집이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의 증가를 기록하는 거고, 감소는 차변에 기록을 하시면 돼요.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감소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 그렇죠. 잔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알기 쉽겠네요. 그냥 이렇게 이만큼이 잔액이 됩니다.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여기가 밑에가 잔액이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만큼, 여기도 이렇게 밑으로 이만큼이 잔액이 되어집니다. 기말에 재무상태표 작성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잔액, 이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옮겨와요. 그러면 이만큼이 이제 자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잔액 있죠. 여기를 이렇게 대변으로 옮겨서 갖다 적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부채, 그리고 여기가 자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손익계산서 구성요소 무엇과 무엇이 있다?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수익은 이만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있죠? 그러니까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는 거고, 비용의 발생은 어디? 차변에 기록을 하시면 돼. 이만큼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시면 돼요?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거. 그렇죠. 이 수익의 발생 오른쪽에 있는 거 갖다 오려서 붙이고, 비용의 발생 왼쪽에 있는 거 오려서 갖다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여기가 수익이 되는 거고, 여기가 비용이 되고,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 뺀 나머지가 이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 증가를 기록하는지, 어디에서 감소를 기록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봤죠? 재무상태표 계정 안에 뭐가 있냐면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이 있고, 자산 계정 안에 있는 구체적인 명칭이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등이 있죠. 또 부채 다 배운 거예요. 손익계산서 계정 두 가지가 있어요. 수익계정과 비용계정. 수익계정 안에 있는 구체적인 명칭 뭐가 있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자 수익 등이 있겠죠. 계정은 기록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와 유사하냐면, 우리 컴퓨터 안에 폴더 있죠. 폴더를 더블 클릭해. 폴더를 묶어둔 장소예요. 더블 클릭하면은 제 컴퓨터 기준, 제 폴더 기준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 폴더가 또 있어. 그림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쓴 글 계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 계정을 더블 클릭해. 더블 클릭하면 이 안에 또 폴더가 또 세 가지 있어. 폴더가 첫 번째 초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 중학교 때 그렸던 그림, 고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 있고, 더블 클릭해. 그럼 그 안에 그림을 그린 그 구체적인 그림들이 쭉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그 내용 다 살펴봤고요. 분계가 가장 중요해요. 기초 회계원리, 왕기초 회계원리에서 분계를 정확하게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분계란 거래가 발생하면 회사의 장부에 어떻게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고 복식 부기에 따라서 차별 항목과 대별 항목 나누어서 기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판료소가 원인과 결과로서 차별 항목과 대별 항목 나누어서 기록하는 절차가 뭐다? 그렇죠. 이게 분계가 되어지는 거죠. 분계 수행 절차를 보시면 회계상의 거래인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떤 계정인지 확인하시고 또 금액이 얼마일까? 금액 확인하시고 차변과 대변 중 어디에 기입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차변과 대변 나누어서 기입하는 절차, 이게 바로 분계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회계상의 거래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액 얼마예요? 금액 10,000원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배웠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떤 게 보이세요? 잘 안 보이면 적어볼까? 이렇게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우리가 배웠던 상품이 있고 현금이 있죠. 둘 다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 상품을 구입했어.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증가하는 거지. 자변에 상품 금액은 10,000원이고 그 다음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돈이 나갔어. 돈 지급한 건 우리 회사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 자산 증가해요? 감소해요? 돈이 지급되었으면 자산이 감소하겠지. 자산 감소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 기록한다? 그렇죠. 대변에 기록을 하시면 돼. 이렇게 현금 10,000원 이렇게 기록하는 절차가 뭐냐면 분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현금 10,000원이 지급되었어. 돈 지급되었죠? 이게 결과예요. 결과. 왜 지급되었어? 상품을 매입해서. 이게 원인이 됩니다. 원인. 즉 원인과 결과 나누어서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누어 기록하는 겁니다. 즉 자산의 증가가 원인이고 자산 감소가 결과. 이렇게 거래 판료소가 서로 원인과 결과로서 결합되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게 바로 분계가 되어지는 거죠. 또 제가 가운데 이렇게 일자 그은 건 공간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일자 기준 이렇게 하거나 가운데 꽃을 그리시거나 이렇게 상관없는데 보통 일자시거나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구분합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 왼쪽 차변, 대변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반가로 차변, 반가로 대변 이렇게 하시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가지고 또 해석도 가능하셔야 돼. 상품이 차변에 있다. 그러면 상품은 자산. 자산이 차변에 있는 건 자산 증가를 의미하는 거죠. 아, 상품 10,000원이 증가했구나.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있어.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 감소를 의미해요. 아, 현금 10,000원이 감소했구나. 결국 현금 10,000원 지급하면서 상품 매입한 거래네. 이렇게 해당 분계를 보시고 역으로 거래를 해서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분계한 것들을 모아 놓으면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분계를 못하면 당연히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힘들겠죠.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해요. 발생하고
뭐 관련된 뭐 증빙이 있겠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증빙이 있을 거예요. 그 증빙을 보고 이렇게 입력하는 거,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게, 분기 입력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분기를 입력하면 전산 프로그램이 재무제표를 만들어 줍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 재밌게 해볼게요. 그러면 대금 결제산으로서 뭐 수표와 어음 관련된 회계 처리가 나와 있는데, 관련된 회계 처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